광주 시의원으로 일한 지난 기간 동안 본인의 의정 활동을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저는 처음에 이제 시의원 출마할 때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게 기본에 충실한 의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 말은 이제 의원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하고 감시, 대안 제시, 이게 의정활동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충실하겠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 그걸 늘 가슴속에 새기면서 지난 의정활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평가해 본다면 물론 부족한 점도 많지만 지금 광주시 산하기관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고 그게 지금 7대 의회를 평가를 할 때 가장 그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데 그 부분에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저로서는 또 보람 있는 것이었고 그게 광주시의 공기업이라든지 산하기관의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데 어떤 행정의 변화였다고 하는 점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하시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분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한 3가지 문제를 꼭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시정에 반영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하나는 이제 가장 우리 사회에 심각한 청년 문제, 두 번째는 이제 문화중심 도시 광주에서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면서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그 점과 세 번째는 제 지역구가 동구이기 때문에 이 낙후된 동구를 살려내기 위한 도시재생에 대한 문제, 이 3가지에 대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미래가 밝아야지 또 우리 부모 세대 입장에서도 안심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라든지 청년들의 삶의 문제에 희망을 갖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했던 게 청년정책 기본조례를 제가 주도적으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광주의 청년들하고 같이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열면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 그 청년들이 주체가 돼서 만들었고요. 그게 지금 광주시의 청년정책의 어떤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작년에 그 주민세 인상 부분이 약 100억 정도의 이제 재정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요. 그것을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등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목적적으로 일종의 목적 재원으로 사용을 하자 해서 그걸 관철을 시켰고요. 또 이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는 제가 생활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문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마추어, 그러니까 시민들이 취미나 동아리 활동이라 이렇게 하는 생활문화예술 활동에 대해서는 지원이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또 시가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시민으로서의 문화예술 향유함으로써 생활문화의 어떤 질을 높이는 그런 활동을 했고요. 세 번째 이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 동구가 구도심으로서 계속 쇠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제 재개발도 재개발이지만 도심의 어떤 역사라든지 전통을 살린 그래서 원주민이 떠나지 않는 도시재생에 방점을 두고 그런 활동을 쭉 해왔었습니다. 아쉬운 점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뭐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한 지방의원으로서 활동을 한 게 1998년 36살 나이에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의원이라든지 단체장 중심의 단체 자치도 있지만 그게 핵심이다기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가꾸고 마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주민자치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으로서 의정 단상에서 활동도 하지만은 실제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마을을 가꿔 나가는 그런 주민자치를 좀 함께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자 했는데 의원으로서의 한계도 있었고 또 제 부족함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점들을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하지 못했던 게 상당히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98년부터 기초의원을 시작하셨고요. 예. 최선 기초의원에 국회의원 보좌관도 하시고 이제는 광역의원 하고 계시는데 참 다른 지방 정치인에 비해서 지방자치와 정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지방자치에 대한 평소 소신과 정치 철학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제가 그 처음에 이제 동구의 의원으로 입문을 할 때 내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는 물음을 제 스스로에게 던졌는데 저는 그에 대한 답으로 주권재민, 국민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그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유신 시대가 있었고 전두환 정권, 노태우 군사독재 시절에 이렇게 학생운동 또 노동운동을 해오면서 느꼈던 것이 우리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오지 않고 이게 곧 우리 사회를 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저의 정치 철학으로서 그 주권 재민의 정신을 실천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사회가 보다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었다고 봤고요. 그를 바탕으로 이제 시민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정치인들은 봉사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 또한 그런 저의 어떤 정치 철학을 자치 현장에서 실현해 가는 것이 시정과 구정의 주인은 주민이고 그런 구정과 시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의 생각을 담아내는 정치를 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동구의 현안은 그러니까 네. 동구의 현안을 뭘로 생각하시고 해결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동구 현안이 이제 뭐냐고 항상 물어보면 제가 한 정치활동 한 20년 정도 이제 돼가는데 똑같은 현안을 이야기한다는 게 정말 주민들에게 죄송스러워요. 그만큼 우리 동구가 지난 20년 동안 큰 어떤 변화나 발전이 없었다는 걸 반증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동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구도심의 쇠퇴, 도심 공동화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올해 벌써 그러니까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동구만으로 단독 선거가 안 되니까 남구하고 일부를 합쳐서 지금 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우리 동구의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인구가 10만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012년도에 단독 선거가 유지를 어려우니까 일부 경계 조정을 해가지고 겨우 유지를 했거든요. 근데 벌써 한 4년을 흘려가지고 10만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이 우리 동구의 현실을 보이는 상징적인 건데 이걸 어떻게 이제 잘 극복해 가느냐가 저는 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이제 푸는 방법은 저는 이제 두 가지 점에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게 우선 기존에 하고 있는 도시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것들 잘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마을 속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도시 재생 사업이 저는 잘 이루어져서 우리 구도심의 활력을 만들어낸다고 봅니다. 도시 재생 사업의 의미는 기존의 재개발 사업과 다른 것은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살 수 있게 한다는 거, 그리고 그 재생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 재생 뉴딜 사업으로 5년간 50조를 지금 투자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잘 활용을 해서 앞으로 현 정부 하에서 쇠퇴해가는 우리 동구의 도심의 활력을 불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광주시가 저는 자치구간 균형 발전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시의원 당선돼가지고 참 주장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자치구간 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재정이고 하나는 제도라고 봅니다. 재정은 이제 예산을 통해서 구도심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재정 투자를 하자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의 조례 도시재생 특별 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현재까지 그게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특별 회계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그 재원을 동구나 또 다른 그 자치구의 구도심에 재정적 투자를 늘려서 어느 정도의 과정에서 구도심 활성화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우선 이제 중단기적으로 제도적으로 이 자치구간 경계 조정이 시급히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동구가 10만도 안 되는 인구이지만 최소한
자치구가 규모 있는 경제의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자치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15만 정도의 인구가 돼야 되는데요. 그걸 실현해서 제도적으로 좀 저는 뒷받침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동구의 어떤 문제를 현안을 잘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참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의원님이 갖고 계신 동구 발전 비전은 뭔가요? 저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요, 청년들에게 꿈을 주고 어르신들이 행복 지수가 높은 그런 동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늘 청소년 문제,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예를 들어 동구에서 많이 떠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이곳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생활 환경이나 교육 여건, 문화 여건들이 잘 안 됐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청년들이 우리 동구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키워가는 과정을 자치행정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자치구보다도 동구에 가서 살면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 도움을 받더라.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어르신들에 관한 정책인데요. 저는 어르신들이 동구에 가서 살면 내가 은퇴하고 가서 살 수 있는 데가 동구가 제일 낫겠더라. 이런 동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광주시의 노인 인구가 13.8%니까 거의 지금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우리 동구는 약 7%가 더 많은 20.7%의 노인 인구인데 이건 이제 초고령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초고령사회 자치구입니다. 광주 동구가.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단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걸 장점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어르신들이 동구에 가면 일자리도 찾을 수도 있고 여가도 즐길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그 은퇴 이후의 생애가 정말 새로운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동구를 만드는 것이 제 비전이고요. 그래서 정말 청년들의 생동감 있는 꿈을 실현하는 동구하고 어르신들의 어떤 경륜이 조화되는 그래서 정말 이웃 간의 소통과 정이 넘치는 그런 동구를 만드는 것이 제 비전이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 속에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들도 있고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지방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의 역할이고 저는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시민들과 동구 주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가 사는 광주 또 동구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 의원들이나 단체장의 책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정말 더 열심히 하고 뛰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께서 감시하고 비판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게 저의 각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지방자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 상상력, 그리고 지혜를 잘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방자치를 만들어갈 때만이 정말 행복한 광주, 또 살고 싶은 동구를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 여러분의 비판과 조언의 말씀을 들을 거며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채찍질 해주길 바라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뛰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